안녕하세요. 버블아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널뛰기 언제까지 계속이 될 건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고 나오고 있죠. 지난달 기관 매도로 인해서 대량으로 주가가 빠지는 사태에 직면, 올 게 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을 맞이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게다가 워렌 버핏까지 가세해서 증명되지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은 거의 사기성이 농후해서 도저히 거기에는 투자할 마음이 전혀 없다고 아주 매몰찬 발언을 이어가면서 AI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공갈빵스럽다는 평가까지 내린 오마하의 현인 말 덕에 엔비디아는 더욱 코너로 몰리는 인상이 강했죠. 가뜩이나 AI 기술로 대표되는 곳이기도 해서 워렌 버핏이 핵무기급에 해당될 수 있는 이 AI 기술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성장 산업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부 기업들의 행보가 자칫 사기성이 농후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했었는데, 이게 엔비디아를 면전에 두고 폭격한 팩트 폭행은 아니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로서는 AI 기술로 대두가 되는 아주 요주의 인물이죠. 증시 종목에서의 정말 핵폭탄급 파괴력을 가진 성장세를 가지고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더욱 미국 증시는 약간은 엔비디아의 성장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불과 몇 주 만에 이런 불신들을 완전히 씻어내는 엄청난 판세를 다시 짜게 되는 실적을 내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10% 정도 급등하는 추세, 장중 첫 $1000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죠. 일단 배당금 규모를 150% 정도 높이는 아주 공격적인 라인업을 구성해서 재빠르게 시장의 불신이라는 아문이 들이우는 것을 정말 빛의 속도로 불식시키는 일을 감행을 했습니다. 역시 배당이 중요한 게, 이렇게 미국 증시는 약간의 코너에 몰리는 횡보 가까운 주춤함을 보이면 그대로 제사를 깎는 듯한 세크리파이서 같은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배당금을 이렇게 대폭 올리는 정면 승부수로 월가의 주가 전망치를 그대로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을 감행했죠. 워렌 버핏이 도끼 눈을 뜨고 미심쩍은 시선을 보낸 것도 호실적이라는 이 지표적인 객관적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시가총액도 단숨에 2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달러를 향해서 어마무시하죠. 무슨 달에 인류 최초로 착륙하는 기분으로 커다란 증시의 진보라는 한 걸음을 떼게 됐는데, 아무튼 고무적이다 라는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단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제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한 건데, 이렇게 주식 종목 하나가 그냥 싹쓸이 해버리는 모습을 보이니 당연히 미국 연준은 안심이 되는 거지. 금융자산 쪽으로 어쨌든 달러를 옹이하는 자산들이 세계 도처에서 폭격하듯이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전히 우리는 금리 인하할 생각 추호도 없다 라는 말이 연준 인사들 입에서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큰 그림대로 자산 이동이 대이동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큼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엔비디아는 미국의 모든 자산 이동 자체의 대전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일단 AI 기술이라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그 미래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주체적인 권한을 인공지능에게 넘겨버리게 되면 정말 워렌 버핏의 말대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미지수란 얘기예요. 정말 터미네이터 같은 인류 종말의 날이 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자산 시장 자체를 완전히 신기술이 독점을 하게 되는 증시의 패러다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냥 모든 돈의 흐름이 인공지능 기술력에서 시작돼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자산 시장의 대격변의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무도 예상치 못하니까 기대 반, 공포 반, 그렇게 짬짜면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만 TSMC가 엔비디아 주문을 전량 소화하는 엄청난 생산 능력을 앞세운 반도체 무적 함대가 버티고 있는 것도 한국으로선 정말 부담 100배입니다. 부담 100배. 지끈지끈 머리가 아플 지경이죠. 특히 삼성은 더욱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뭔가 기세에 눌릴 수도 있는 지형도가 펼쳐지고 있는 건데 대만 라이칭더 신임 총통이 취임해서 일성으로 대만 반도체 산업을 세계 무적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대만은 목숨 걸고 반도체에 국가적인 차원의 서포트를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죠. 그 흔한 보조금 지급마저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와중에 라이칭더의 정부 정책 지원까지 들고 나오는 TSMC 어떻게 당해낼 재간이 있겠어요. 그러니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 물량 수주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구조적인 성숙도 한창 지금 TSMC를 따라가기 바쁠 판에 이렇게 앞서 나가는 쪽이 숨 돌릴 틈 여유도 주지 않고 거침없이 내달리는 이 행보도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삼성전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GAA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파운드리 HBM4 쪽이 들어도 잘 귀에 걸리지 않는 말인데 아무튼 AI 칩을 대량 생산해내는 테크놀로지 상당히 좀 미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업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할 수준인데 그러니 한국 경제를 견인해야 할 삼성도 지금 엄청난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이닉스까지 엔비디아와 협업을 추진 원래 SK 하이닉스가 HBM 쪽 생산 능력을 대량으로 갖추고 있어서 대만과의 연계성이 삼성보다는 훨씬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직접 메모리 칩을 납품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 이 분야에선 하이닉스가 53% 정도, 삼성전자는 38% 정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삼성이 이번에 미래사업기획단장 신임을 새롭게 임명한 것도 이런 명운이 걸린 부분 때문에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는데 반도체 부분의 무역 수지 개선도 그리 전망이 밝지 않은 건 이렇게 이미 선방을 뺏기는 듯한 먼저 치고 들어가야 할 부분에서 대만이 워낙에 뿌리가 깊은 AI 칩 부분에서의 확실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어서 뚫기가 정말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런 AI 기술이 더욱 섬뜩하게 다가올 건 바로 지난주에 GPT-4.5가 음성 서비스는 사람들을 충분히 놀라게 할 만큼 쇼킹했는데 워낙에 농담 따먹기도 가능한 지능을 가진 모든 정보력의 집합체인 걸 보여주면서 마블 아이언맨에 나오는 AI 자비스와 비슷한 수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충격 그 자체였죠. 목소리가 스칼렛 요한슨 닮았다 해서 이걸 그대로 도용한 거 아니냐 또 엄청 난리법석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썰이 퍼지면서 일시적으로 음성 서비스 중단에 돌입을 했는데 이렇게 AI 기술이 날아다닐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 미국 엔비디아의 시총 역시 날아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이런 역학구도 관계 안에서 한국 경제 지표는 무역 수지 지난달 2.5%로 예상치를 뛰어넘은 게 한은의 분석대로 이게 순수출 증가세가 높아진 건데 상대적으로 수입 쪽이 파이가 줄어드는 바람에 반작용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분석을 할 정도로 지금 삼성이 대만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고지전 약간 밀리는 수순에 와 있는 걸 감안해도 하이닉스가 내부적인 경쟁 구도에서 삼성을 제낀다 해도 삼성 파이를 좀 따라갈 수 없는 한계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이게 전체적인 무역 수지로 올 때 반도체 호황이 살짝 살아나는 분위기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 경제 성장률은 고전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얘기예요. 결국 미국이 금융자산 쪽으로 몰고 가는 주식시장의 대호황기, 달러의 품격을 앞세운 수익률 증가라는 풀을 조성하는데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일조를 했잖아. 이젠 자국 내 첨단 기술이 투자자들의 돈을 끌어당기는 쌍끌이 역할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국 반도체 위상은 대만의 선두권을 탈환하기에는 너무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기술력이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 경제 전망 수치는
중앙은행이 예상한 대로 반짝 성장률은 있었지만 이걸 지속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복잡한 경제 구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당장 체감적으로 번뜩 다가오는 게 바로 소득 부분에서의 마이너스. 이게 한국 경제 자체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즉시 개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기업이 경쟁력을 서서히 잃게 되면서 수입 여력이 점점 축소가 되는 건 상대적으로 수입이 실질적으로 쪼그라드는 것을 떠나서 인플레이션, 물가가 소득에 비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어떻게 소득이 그 수준일 수 있겠습니까? 8,000원짜리 뚝배기가 12,000원으로 올라버리면 당연히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커지는 건데 소득이 일정 부분 올라서지 않는 이상 이건 마이너스 체감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건 체감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줄어드는 그 소득이 자꾸 제한선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곧 소비 여력이 부채를 펴듯이 쫙 펼쳐질 수 없다는 얘기. 이렇게 되면 자본 시스템 안에서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 나가는 거 아주 예민하게 카운트하게 되는데 그러니 누가 지금 집을 자신 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모두들 가슴 졸이면서 조심하고들 있는 건데 지금 올라가는 집값 상승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기현상이야. 아니 그 누구도 불을 안 떼는데 연기가 난다는 거지. 누가 어디서 얼마나 집을 샀다는 건지 이거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들로 이 지표상에 이런 혼조세가 가중이 되는 건 더욱 시장이 교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잘 들여다보시되 너무 끌려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산시장은 완전히 대변동의 대척점에 와 있습니다. 오늘 미증권 거래위원회에서 이더리움을 현물 ETF로 상장 승인을 용인을 했어요. 이거 되게 이례적인 일이죠. 가상화폐가. 거의 4개월 정도 전에 신청을 한 건데 이렇게 달러 시장에서 가상화폐 2위에 해당하는 이더리움. 새로운 통화가치 아닙니까? 이렇게 이더리움을 승인을 했다는 건 이건 일종의 자신감. 달러가 모든 자산을 다 품어버릴 수 있다는 금융시장 구조의 대구조 개편을 시사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여전히 부동산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자산시장에 중국이 먼저 무너지면서 극명하게 보여준 부분에 여전히 매달려 있어요. 그런 소식들로 또 난무하죠. 4개월 만에 1억이 뛰었네? 아니 자산시장이 급속도로 다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몰두하는가? 바로 80% 이상의 돈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몰빵한 사람들이 절대로 손해볼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재건축 선도사업지구가 된다 해도 뭐 분당은 첩첩산중인데 중간에 엎어질 사업성 불안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가지고 또 집값 상승의 견인차로 해석이 되는 것도 정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아비규환이라는 걸 보여주는 한 줄 기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둔촌주공은 또 뭐 승자로 장식이 되어가고 있고 20억 거래는 그리 활발한 입주권 거래에서 나오는 거래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명 돌림매매, 도돌이표를 가지고 적당하게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교차로 가는 거래 동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특히 서울 대단지 같은 경우는 거래는 별로 없어. 근데 신고가가 자꾸 눈에 띄어. 역시 최고로 등기 방점이 얼마나 제대로 찍혔느냐도 살펴봐야 할 대목이고 4월 거래량 춘천주공 딸랑 5건, 5월 거래량 3건밖에 나오지 않았어. 근데 뭐 신고가니 뭐니 이거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요? 이거 진짜 웃기는 짬뽕인 경우이고 거의 18억으로 내려앉은 경우도 5월에 나왔었어요. 이건 또 잘 알려지지가 않죠. 같은 거래인데도 거의 뭐 3, 4억 차이가 난다는 것도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일단 11월 분양권 거래가 본격적으로 나와봐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그냥 마음만 앞서 있는 분석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초인류 기업들이 무역 최전선에서 휘청거릴 정도의 난타전 양상을 벌이는 상황에선 정말 부동산 불패를 외치는 게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정말 기이한 일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키를 거쳐 엔비디아의 10% 주가 상승은 결국 미국 연준의 계산이 잘 들어맞고 있는 거고, 일단 자산 시장을 금융 쪽으로 옮겨놓는 일이 킹달러 고금리 상황에선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을 구축,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도 품어버리는 미국 시장인데 그 자신감 뭐 하늘을 찌르고 있죠. 이젠 더 이상 독보적인 기술력을 따라갈 수 없는 경쟁 체제라면 지금 삼성이 처한 무역 전쟁의 분위기는 더욱 하드해질 전망입니다. 한국은 고전적인 부동산에만 목을 매는 형편이니 이게 결국 중국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수순을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로 가면서 금융시장의 재편이라는 쓰나미 확실하게 밀려오면 지금 버티는 모든 허수들이 죄다 고스란히 그 민낯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